지금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화제가 됐는데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난달에도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는 상당히 급한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가 뜬금없이 뭐 관세를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미국에서 관세 그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 한미 관세 협상을 이제 재조정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급하게 김민석 총리가 이제 뭐 미국을 방문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도대체 뭐 무슨 일정인가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총리가 이렇게 자주 해외 방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드문 일이죠. 미국을 총리가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것도 이제 드문 일인데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총리를 그 접견을 한 것, 면담을 한 것 이것도 제 기억에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뭐 미국이 큰 나라고 한국 총리가 어쨌건 대한민국에서 비중이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총리까지 만나주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하고 김민석 총리가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서 20여 분간 면담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별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느낄 수 있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무게감 있게 대하는구나. 이런 점을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제 김민석 총리의 비중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참 어떻게 김민석 총리는 정부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2인자라고 이재명 정부의 2인자라고 본권님 감사합니다.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트럼프도 인정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탈레반들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김민석 총리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탈레반 당원들이 털 묻은 당원들이 김민석 총리를 뭐 비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김민석 총리의 트럼프와의 이제 면담 소식 뉴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게 어떤 일인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만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또다시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0발이나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예정에 없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통역 없이 20분간 진행됐다고 김민석 총리는 밝혔습니다. 대화의 상당 부분은 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하면서 지난 1월 벤스 부통령과 만났을 때도 먼저 북한 해법을 물어와 놀랐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니 참모에게 즉각 지시까지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또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지만 이런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중국 방문길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언급을 전하니 옆에 있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게 이를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크게 기뻐했다고도 김 총리는 밝혔습니다. 단순히 칭찬에 기뻐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화 자체가 쉽지 않은 북한 문제에서 자칫 강경론으로 선회할 수 있는 참모들에게 자신의
톱다운식 대화법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고 불과 한나절 만인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공개적인 관심 표명 뒤에 발사했다는 점에서 협상력을 더 끌어올리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판문점 회동 후 7년이 흐른 상황에서 재접촉의 필연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거란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김민석 총리와 트럼프가 면담한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복만삼님, 미사일 한두 발이면 시위성인데 10벌은 축포 쏴준 거 아닌가요? 총리 트왕 만남. 이게 일단 만남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제가 기억하건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을 총리가 단독으로 이렇게 회담을 한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잘해야 이제 국무장관 정도를 만나고 오고 뭐 이런 정도인데 어제 이제 벤스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어떤 외교 일정을 소화하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벤스 부통령도 만나고 이제 트럼프까지 같이 만나서 회담을 한 거지. 미국 쪽에서는 상당한 예우를 한 거예요. 김민석 총리의 이제 비중을 높게 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제 복심이다. 뭐 트럼프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또 이제 재미있었던 게 뭐 총리였기 때문에 외교 공식적인 이제 외교 일정 뭐 공식 일정이긴 한데 일종의 뭐 정상회담과 같은 회담과 같은 성격의 이제 일정은 아니어가지고 통역이 없었어요. 통역 없이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하고 20분간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야, 이건 진짜 이재명 정부에는 실력 없는 사람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야. 김민석 총리가 뭐 영어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또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잖아요. 뭐 당연히 영어는 잘하겠죠. 근데 이제 중국어도 잘하잖아. 예? 중국에 가서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중국어도 잘합니다. 은율님 감사합니다. 또 송영길 대표도 뭐 몇 개 국어인가요? 5개 국어인가 뭐 6개 국어인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만약에 뭐 총리를 한다거나 대표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웬만한 외국 사절들은 주요 국가는 그냥 통역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야. 참 대단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대단하지만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양 날개와 같은 뭐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실력자들인 거죠. 아무튼 트럼프와 핵심적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북미 대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일단 뭐 김민석 총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달 말에 이거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북미 관계가 결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달 말에 시진핑을 만나러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의 주선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북미 종전 협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건 휴전협정에 사인한 국가들은 다 모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이승만이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박박 우겨가지고 정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어, 우리가. 그래서 미국, 중국, 북한이 모이면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당사국들이 다 모이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더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거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건 한반도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국이고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당사자인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는데 지금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참 민망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북한 분위기가 당장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전혀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는 그리고 문재인에게 크게 실망한 김정은이
마음의 문을 아직은 열지 않고 있는 형국이고 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김어준을 때려잡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그 대부분의 우리 특히 중도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한테 우리가 크게 실망했는데 이재명한테도 또 크게 실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마음을 안 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뉴 이재명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특히 정청래와 이른바 명청 갈등, 명문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친문과 친명이 대립하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은 좀 다른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중도 보수층의 지지율이 지금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75%까지 올라갔죠.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5%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저는 합당 무산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하고 지금 친명이 정면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도층은 문재인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과 문재인이 다른 거 아니야? 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갈등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당 내부에 갈등이 생기면은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아주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형국이다. 그런 이유가 뭔가? 그거는 문재인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문재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이재명은 좀 다르니까 이재명을 한번 믿어볼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한번 지지를 해볼까?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의 스피커, 친문의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 김어준과 이번 주에 완전히 뭐 정면 충돌하는 이런 형국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야, 이거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는 사이가 안 좋네. 김어준하고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진짜 사이가 안 좋고 김어준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흔드네.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다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김어준을 그래서 더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볼 때 이번에 김어준이 큰 잘못을 한 문제도 있으니 이걸 명분으로 해서 김어준 문제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면은 그러니까 김어준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수사받는 이런 그림이 나가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저는 올라갈 거다. 중도층이 확실히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에서는 뭐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사람들은 야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민주당 뭐 집권해봐야 뭐 다 그놈이 그놈 아니야? 뭐 노무현 대통령과도 남북관계가 잘 안 풀렸고 문재인 때도 잘 풀릴 것 같더니 또 미국 눈치 보느냐고 제자리고 그러니 이재명 정부하고 대화를 해봐야 의미 없고 트럼프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김어준 때려잡는 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김어준을 때리면 중도가 이재명을 지지를 할 것이다. 이게 하나 있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응?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 김어준을 막 두들겨 패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재명은 문재인하고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뭐 농담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 바늘구멍이라도 뚫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시고 계신데
그 바늘구멍을 뚫는 방법이 뭔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라는 거,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재인의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북한 측에 그런 신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물론 지난번에 이제 무인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문재인 때도 그런 제스처는 하지 않았냐. 근데 니네 진짜로 미국에서 반대를 해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만한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자주 국방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자주 외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북한은 좀 확인하고 싶은, 저는 그런 마음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무인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북한에서 우리 정부의 마음을 열 만큼 좀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조치라는 게 뭐냐면 군사적 긴장 완화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게 구체적인 조치가 된다. 그래서 항공 그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는 문제, 9.19 군사 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문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제일 지금 당면에서는 북한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건 뭐 올해 좀 축소가 됐다, 야외 기동 훈련은 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군사훈련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 문제 유엔 사령관이 반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엔 사령관이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문제도 미국 쪽에서 그 일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하고 미국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하고 좀 이견이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 미국이 반대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럼 문재인 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니네 결국은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는 건데, 9.19 합의를 복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문제 혹은 중단하는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게 없는 거 아니냐. 미국의 동의 없이는 니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너희들이랑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트럼프랑 만나서 해결을 하면 될 문제를 굳이 복잡하게 한국 정부를 뭐하러 만나겠느냐. 지금 그래서 좀 대화가 안 풀리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자, 저는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서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온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언론 보도 아주 내밀한 얘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건 뭐냐면은 김민석 총리가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김민석 총리가 전달을 했는데, 그 전쟁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 김민석 총리에게 다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뿐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 트럼프는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전향적으로 풀 의사가 있는데 전쟁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즉 우리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중지, 또 9.19 군사합의의 복원, 이런 문제들이 주한미군 사령부 차원에서 지금 막혀있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맡고 있는 거냐? 전쟁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김민석 총리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자, 풀어라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제가 볼 땐 한국 쪽의 요구를 수용을 해라.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미국을 간 이유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에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한반도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외교적 이벤트, 베이징에서 외교적 이벤트가 임박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답답한 형국이라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문제와 9.19 합의 복원을 우리가 빠르게 실현을 해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동의를 얻어냈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그러니까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김민석 총리가 설득을 한 거지. 남북 대화가 풀려야 북미 대화도 잘 되지 않겠냐. 니네 곧 시진핑 만나서 누굽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답이 없지 않냐. 우리하고의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뚫려야 트럼프 너도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김민석 총리가 전달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뭐 오늘도 이란의 그 주요한 거점을 뭐 맹렬히 이제 폭격을 했는데 이른바 이란에서 지금 광인 전략으로 나가고 있죠. 광인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광인 전략이 뭐냐면 한마디로 소모전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미치광이 전략.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유가를 폭등시켜가지고 우리도 힘들겠지만 미국 니네도 한번 개고생을 해봐라. 전 세계가 개고생해봐라. 그러면은 니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이란의 현재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 당장 지금 유가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미국에서도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뭐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과연 지금 트럼프가 버텨낼 수 있겠나. 게다가 미국의 올해 중간선거도 예정이 돼 있는데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당히 털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 없어요. 처음에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때, 야, 우리는 이제 이란의 독재 정권, 독재자를 제거하는 게 이번 작전의 목표였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끝내버렸으면 될 일이었는데, 순간 욕심이 났어.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고 나니까 트럼프가 순간 욕심이 나가지고 무리수를 뒀다고 봐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면은 이란 내부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란 정부가 무너지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어떤 도박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이란 전쟁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어제 이제 그 정신승리 하긴 했는데 정신승리 선언을 했죠. 정신승리 선언을 했는데 누구도 지금 미국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 빠져나올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북한 이슈를 덮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북한 이슈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을 하면서 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이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란에서는 손을 떼는 이런 형국으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트럼프가 빠져나올 출구가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가가지고 출구를 뚫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을 꼭 만나가지고 북한과의 화해 이벤트로 이란 전쟁을 대충 뭉개버리고 슬쩍 손 빼는 이런 외교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거예요. 아주 절박하다. 김정은을 꼭 만나야 된다 지금. 안 만나면은 이란의 모래수렁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나락으로 가는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김정은을 어떻게든 좀 만나야 되는 그런 형국이어서 이런 이제 트럼프의 절박한 상황을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아주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다.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야, 니네가 너 김정은 만나고 싶은데 북한에서 답이 없지 않냐. 그래,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해결이 된다. 한미 군사훈련을 이번 기회에 중단을 하자. 혹은 축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뭐 트럼프를 만났다라는 것도 대단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뭐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는 저는 이제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좀 합의를 이루고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이제 트럼프를 만나면은 그 털레반들은 뭐라 그럴까요? K봉화혁명님,
할코님 지금 채창에선 까미님들 방송 안 듣고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시작됐어요. 혼 좀 내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예, 어차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나 김어준 까고 뭐 이런데 관심이 있는 거고 뭐 방송국도 맨날 예능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예, 뭐 뉴스도 해야 되고 시사 교양도 해야 되잖아요. 뭐 EBS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거나 말거나 뭐 교육방송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방송을 안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거나 말거나 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듣긴 뭘 들어, 씨. 관심도 없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맨날 무슨 우리부터도 수준이 높아져야 돼. 응? 맨날 앉아갖고 문조털이나 까고 있을 지금 이런 시기입니까 우리가? 아, 진짜 창피하게. 응? 이런 좀 우리가 이 글로벌하게 놀아야지 지금.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 내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또 털레반들이 저는 김어준이 기대가 돼요. 김어준이 과연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고 온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뉴스 공장에서 과연 이걸 방송을 할 것인지. 복만삼님, 트성렬아 십성렬이처럼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 북한 때릴까봐 겁난다. 뭔 짓을 할지. 그래서 북한에서도 저는 그 미사일 쐈잖아요. 미사일 쏜 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니네 지금 이란 쪽에 이제 미국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발목을 잡아주는 거죠. 지금 뭐 주한미군 전력을 이란 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뭐 대통령께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배치해놓은 사드를 지금 뭐 중동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전력을 뭐 일부 중동 쪽으로 이전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을 못 시켜요. 어쨌건 이제 이란하고 그 북한은 동맹국이잖아. 가까운 나라입니다, 둘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을 이제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근데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만큼 이란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미사일 쏴버리면은 주한미군 전력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란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 오늘 미사일 쏜 건. 그래서 한 발만 쏜 게 아니고 여러 발 쏜 이유가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예, 박재은님, 봉화현면님 고자질하면 까미님들한테 왕따닥이에요. 예. 그래서 뭐 10발을 쏜 건 사실상 뭐 공격이나 다름없는 이런 군사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니네 이란으로 무기를 뺀다고, 이란으로 병력을 뺀다고, 그럼 우리가 밀고 내려간다.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내려간다. 우리 내려간다. 여차하면 주한미군 니네 빼면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무력 시위를 한 측면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언론 보도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트럼프한테 어찌 보면은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너 대화해야 될 텐데 대화 안 하면 힘들어질 텐데, 중동도 힘들어지고 여기도 힘들어질 텐데, 우리 베이징에서 한번 만날까? 뭐 이런 이제 러브레터를 보낸 거다. 러브레터를 너무 요란하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은 저는 뭐 트럼프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김어준이 과연 이 보도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를 까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 이렇게 깔 수 있겠다. 김어준이 월요일 방송 때 김민석이 대통령 놀이를 한다, 이렇게 까지 않을까요? 이거 얘기를 하면 안 깐다, 그죠? 이거 얘기하지 말 걸 그랬다. 그냥 놔뒀으면 이걸 이렇게 깠을 텐데, 그죠? 야, 김민석이 이제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통령 놀이를 한다. 미국 가가지고 막 트럼프를 만나고 본인이 막 대통령처럼 행세를 한다. 김민석이 완전히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제 벌써 차기 대통령처럼 행세를 한다. 이렇게까지 않을까, 김어준이?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진짜 그렇게 깠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대놓고까지는 못해도 우회적으로, 이거 총리의 격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이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김어준이 대놓고까지는 못하죠, 저처럼. 비겁한 놈이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 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예,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든 깔 거야, 아마. 예? 두고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예전에. 예, 최강욱이, 오늘 썸네일 제목이기도 한데, 최강욱이 김민석 총리가 국정설명회를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105명이라는 숫자도 좀 의아한데 또 하나가 전국 순회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전국 순회하는 분이 또 있어요 지금. 누구? 총리가 국정 설명한다고 전국 순회하고 계셔. 김민석 총리? 난 총리가 국정 순회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네. PPT도 네, 직접 PT하면서 하시잖아요. 예. 김민석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국민 주권 정부 국정의 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김민석 총리가 국정 보고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쭉 지금 작년 말부터 돌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 무슨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다가오는 무슨 전대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악플을 넘어선 또 대형 스피커들 유튜브에서도 계속 공격이 이어지니까 이래서는 대통령의 뜻인데 바로 이게. 자, 최강욱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총리가 국무총리가 전국을 돌면서 국정 설명회를 하는 걸 처음 본다. 본인은. 아니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까면 되겠네. 총리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본다. 야 이거 대통령 놀이하는 거 아니냐? 당대표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트럼프랑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랑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죠? 트럼프도 당대표 선거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다 이거. 야 김어준 방송까지 제가 지금 미리 기획을 해주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죠? 야 김민석 총리가 별로 할 것도 없는데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정치 쇼를 해가지고 당대표 선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저런 쇼를 했다. 그럼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데 왜 총리가 해외로 나가냐? 대통령께서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총리는 해외 나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서 당대표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쇼나 하고 있다. 원래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총리가 왜 물가 안 잡고 미국 대통령 만나서 정치질 하냐? 이렇게 까겠네, 이렇게. 한마디로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자, 과거에 우리 최강욱이 했던 얘기를 하나만 좀 더 듣죠.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학생은 뭐라는 게 학생이고 선생은 뭐라는 게 선생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는 뭐라는 데인지 애초에 그게 담고 있는 철학적 그 기초가 있거든요. 헌법은 왜 만들어졌고 그렇죠. 판사라는 거는 어떤 생각으로 뭘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거를 전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와가지고 출세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짓이 무슨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여기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뭔지 그 가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자리는 어디지? 돈 얼마 주지?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지? 이렇게만 하다가 한덕수 최상봉이 같은 게 윤석열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총리가 총리로서 총리의 권한과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왜 딴 얘기를 하냐는 말씀을 하는 게 총리가 뭔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선수가 쌓이면 장관도 내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은 총리도 해보고 역량을 쌓아서 가능하면 대권에 도전하고 이런 것만 코스라고 생각했지 그 자리가 왜 본인한테 정치인으로서 주어져서 국민이 뭘 기대하는지 거기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뭘 중심으로 얘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게 지금 잘 없다. 학생은 뭐라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박시영 TV에 나와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깐 얘기예요. 총리가 그냥 자기 정치 경력 쌓으려는 뭐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덕수나 윤석열 같은 놈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을 한덕수나 윤석열한테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김민석이 총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김민석 총리가 몰라요? 그 최강욱이 너는 알아? 그렇게 다 알아? 만물 박사야? 최강욱이가 총리가 무슨 일 하는지 안 돼요? 해봤대요? 아니 그 잘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해보기에 본인의
그 공직 경력 중에 가장 큰 경력이잖아. 그런데 총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 우리 최강욱이는 모르는 게 없어. 싹 알아. 그래서 자기는 아는데 김민석은 모른대. 아, 진짜 이게 한심합니다. 이런 미친 자들하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티격태격 하고 있는 게 참 한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털레반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웃겨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를 많이 비난을 해. 응? 왜 김어준을 왜 까냐? 어? 김어준 뭐 귀한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를 많이 비난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김어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튜버 중에 춘향성님, 열정 넘치는 독설라이트 응원합니다. 딴짓해도 할 건 하시는 분. 예. 아니 지금 진보 민주 유튜버 중에 김어준 본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김어준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닙니까? 아니 김어준 정신은 딴지 정신이잖아. 똥꼬 깊숙이, 풍자와 조롱. 이게 김어준 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김어준이 저런 인기를 끌게 된 게 그거잖아. 응? 딴지 정신, 똥꼬 깊숙이, 응? 풍자와 조롱. 이걸로 지금 김어준이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 그런 면에서 아니 지금 대한민국 진보 유튜버 중에 저보다 똥꼬 깊숙이 찌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인간 상미환이잖아요. 제가 찌르기만 하면 똥이 막 나오잖아. 풍자, 조롱. 조롱만큼은 제가 대한민국 원톱 아닙니까? 누구든 다 조롱하잖아. 그리고 제가 뭐 문바들만 조롱해요? 우리 가발이도 조롱하고 뭐 걸리는 놈 다 조롱하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야말로 김어준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딴지 털레반들은 저를 제일 좋아해야 돼요. 저를 제일 좋아해야 되잖아. 김어준을 좋아하면은 저를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거야. 제가 김어준 정신에 그냥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웃기는 게 얘네들이 뭐 동지의 언어를 쓰재. 아니 김어준이 그렇게 풍자하고 조롱하고 똥꼬 찌르고 이런 걸로 언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왜 갑자기 니들에 대해서만 동지의 언어를 써야 돼? 웃기는 얘기잖아. 왜 지들에 대해서만 동지의 언어를 써야 돼요? 똑같은 딴지의 언어를 써야지. 무슨 동지의 언어를 써? 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적어도 털레반들은 동지의 언어라든지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준이 갈라치기와 조롱으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잖아. 무슨 동지의 언어예요. 조롱의 언어, 딴지의 언어를 써야지. 근데 저를 제일 싫어해. 이게 웃기지 않아요? 저야말로 김어준 정신을 제가 앞장서서 가장 강력히 실천하는 사람인데 왜 저는 털레반들이 저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무슨 동지의 언어입니까? 이 정치평론의 세계. 아니 저는 동지의 언어를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힙합하는 친구들한테 동지의 언어로 힙합을 하자 이러면 됩니까? 그러잖아요. 동지의 언어를 하자는 거는 정치평론하는 사람한테 야 동지의 언어로 하자 이 얘기는 힙합하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동지의 언어로 디스를 하자. 우리 순한 맛으로 디스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게 힙합이 아니잖아. 힙합이 뭐 만약에 뭐 제가 힙합을 흉내낼 수는 모르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곱지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니들은 왜 이렇게 자꾸 싸우고 그러니?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가 되자. 이게 이렇게 힙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랩을. 그게 랩이야? 어제 제가 펑크 바지 내린 애들, 그 꽈추 내놓은 애들 얘기를 하면서 뭐 카우치인가요, 럭스인가요, 그 밴드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펑크 정신이 그 정신을 가져와야지. 왜 바지를 내리냐? 똑같은 거야. 힙합에도 힙합 정신을 가져와야지. 말만 그냥 뭐 얘들아 우리 예쁘게 지내자, 응? 뭐 라인만 맞춰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이게 힙합이냐고. 응? 힙합은 막 그래야 이 씨발 야 족같은 새끼들 야 한번 더 들어와 이 새끼들아 한판 붙자 씨발 내가 총으로 네 대가리를 날려줄 거야 뭐 이런 걸 하는 게 힙합이지. 똑같은 거잖아요. 정치 비평도 정치 비평을 무슨 동지의 언어로 해. 정치 비평을
존나 까는 게 정치 비평이에요. 존나 까는 게. 비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강호의 이거는 진짜 무협의 세계 아니에요? 무협의 세계. 입으로 이거는 합을 겨루는 게 이게 정치 비평이야. 근데 무슨 동지의 언어 타령을 하고 앉아 있어. 싸움을 하는데 웃기는 놈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털레반들이 김어준도 웃기고.